김 팀장은 오늘 퇴근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딱 한 명, 팀에서 연차가 가장 높은 선임 팀원 장 차장 때문입니다. 팀 안에는 장 차장 아래로 과장 1명, 대리 2명, 사원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 차장은요, 팀장과 후배 팀원들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죠. 근데 현실은 달라요. 후배가 장 차장에게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면 그거 팀장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팀장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이거 어떡할까요? 팀장님 이 부분은 좀 직접 봐주세요.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달째 계속 저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훈계를 했습니다. 아니 장 차장 연차가 그 정도 됐으면 후배들도 좀 챙기고 가르치고 리더 역할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독려를 합니다. 장 차장 내가 한번 이번에 믿고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지칩니다. 이럴 때 김 팀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3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장 차장에게는 훈계나 독려가 효과가 없는지. 둘째, 선임 팀원 장 차장은 실제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마지막, 김 팀장이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지 말이죠.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좋은 해결책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선임 팀원인 장 차장은 자기 자신을 현재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리더로서 선임 팀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연차가 많은 대리쯤 되는 팀원으로 본인을 생각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 명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국민 MC급 연예인으로는 우린 보통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호동, 신동엽과 달리 유재석에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데뷔하자마자 폭발적 인기를 얻었던 신동엽, 그리고 씨름 선수로서 이미 명성을 얻은 후에 연예계로 들어온 강호동과는 다르게 유재석은 무명의 시기가 꽤 길었다는 것입니다. 91년 데뷔 이후에 거의 7년 가까이 무명이었다고 하죠. 그 시절 막막해서 코미디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 유재석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웃겨야 살아남는다. 무대 위에서 자신이 주목받아야 했고요. 자신의 개그가 터져야 했습니다. 당시 그가 생각한 코미디언의 역할은 내가 웃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던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KBS 서세원 쇼라는 곳에 토크박스라는 코너였습니다. 지금은 되게 흔한 컨셉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는 꽤 파격적인 형식으로요,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MC가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방식이었습니다. 몸 개그도 없고요, 꽁트도 없었습니다. 유재석이 뭔가를 보여줄 공간도 많지 않았죠. 근데 거기서 그는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합니다. 야, 내가 혼자 웃기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타이밍을 잡고 분위기를 읽어주면 더 큰 웃음이 생기는걸? 즉,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내가 웃겨야 한다 해서 웃음이 생기는 판을 내가 만든다로 말이죠.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바로 7년의 무명과 국민 MC 사이의 거리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선임 팀원 장 차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장 차장도 비슷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시절에는요, 일을 잘했을 것이고요, 꼼꼼했고 성실했고 결과물도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가 쌓였고요, 팀의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된 뒤에도요, 여전히 대리 때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잘해야 된다. 모르면 팀장에게 확인받고 가야 한다. 이 방식은요, 대리 시절에는 통했지만 이제 차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닌 거죠. 선임은 단순히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배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죠. 후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팀장에게 모든 질문이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서 한번 정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유재석이 내가 웃겨야 한다 해서 웃음이 생기는 판을 만든다로 역할을 재정의했듯이, 선임 팀원도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팀원들이 일을 잘하게 돕는 사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훈계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재석이 누군가에게 MC면 MC답게 해야지 라고 말을 듣고 바뀐 게 아니죠.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 바뀐 겁니다. 선임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는요, 행동을 잠깐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 정체성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팀장은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심리학자 에드거 샤인의 겸손한 질문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말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자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 더 권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기는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요, 물어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팀장이 선임 팀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선임인데 이젠 후배들도 챙기고 작은 사안은 스스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에는요, 방어가 생기죠. 아니, 나도 알아요. 근데 확신이 안 서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방어가 올라오는 순간 말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질문은 다릅니다. 팀장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요즘 후배들이 업무를 물어볼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경우야? 이 질문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지적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신호가 담겨 있죠. 나 요즘에 장 차장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알고 싶어. 그 순간 선임 팀원은 방어를 내려놓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실제 김 팀장은 장 차장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상황 질문입니다. 요즘 선임 역할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야? 이 질문의 목적은 방어를 여는 것입니다. 정답을 얻으려는 질문이 아니죠.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선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후배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틀린 방향으로 알려주면 더 문제가 생길까봐 좀 두려워요. 이 답을 들으면 팀장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선임 팀원이 게을러서 그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이 없고 실패가 두려워서 후배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팀장은 계속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각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선임으로서 잘하고 있는 건 뭐야? 또는 반대로 뭐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 질문은 자기 인식을 돕습니다. 팀장이 넌 이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과 팀원 스스로가 제가요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역할 전환은요, 팀장의 지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셋째, 지원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후배 팀원들을 이끄는데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아? 이 질문은요,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안 하고 있어?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바뀌는 거죠. 팀장이 함께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역할 계약입니다. 팀장이 선임 팀원에게 선임이면 후배를 좀 이끌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죠. 기대는요, 일방적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였는지 확인되지 않죠. 반면에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역할 계약은 아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정리해보자. 선임으로서 후배들 팀원들에게 매달 한 번 이상 업무 피드백을 직접 해주는 역할을 가져보면 어떨까? 가능해?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팀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선임 팀원이 직접 말해야 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처음 한두 번은 팀장님이 옆에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은 다르죠. 타인이 시킨 것보다 훨씬 무게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 생기면 팀장은 잔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잘 진행되고 있어?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요. 계약 확인이죠. 계약이 없으면 같은 말도 잔소리로 들립니다. 김 팀장은 선임 팀원 장 차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장 차장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스스로를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로 변화한 것이죠. 이것이 선임 팀원을 바꾸는 것은 팀장의 훈계가 아닌 팀장의 질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임 팀원이 대리처럼 일합니다. 훈계에도 독려에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역할 인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일 잘하는 대리에서 후배가 일 잘하게 돕는 선임 팀원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 전환을 위해 팀장은 3가지 질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임 역할을 하면 가장 힘든 게 뭐야? 둘째,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마지막,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후배들을 이끄는 게 수월해질 것 같아? 이 3가지 질문은요, 방어를 낮추고
자기인식을 만들고 역할 계약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팀장의 역할은요,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역할을 발견하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